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금요일날 나스닥이 1.43% 반등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제 금요일날 우리 시장도 뭐 그렇게 이제 나쁜 모습으로 마감을 한 건 아니었어요. 목요일날 나스닥이 거의 뭐 5% 찍고 마이너스 4%로 종가 마감한 거에 비하면 최근에 뭐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뭔가 좀 기대에 차서 시장을 맞이한 날은 굉장히 실망스럽게 끝나고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로 시장을 맞이한 날은 뭐 이런 날처럼 개파락하고 좀 이렇게 양봉으로 채워주면서 끝나는 날이 굉장히 최근에 많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약간의 뭐 전략은 뭐 미국 증시 나스닥이 뭐 한 마이너스 1, 2% 이렇게 끝났을 때는 뭐 적극적인 어떤 뭐 개파락에 뭐 베팅을 한다거나 하지 마시고요. 한 3% 이상 4%, 요 정도 이제 나스닥이 이제 하락했을 때 요때는 우리 증시는 항상 좀 시가 갭에서 기회를 주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 라고 좀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기 어떤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도대체 바닥이 어디냐, 뭐에 대해서 뭐 예측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사실 뭐 예측이란 게 뭐 무의미하죠. 누가 바닥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 그 누구도 시장의 바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내가 바닥을 맞춰서 큰 어떤 수익을 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개인적인 뷰를 가지고 이제 중기적인 뭐 계좌 관리, 매매 관점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게 뭐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고요. 나스닥 10,000포인트까지가 지금으로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최악의 어떤 상황, 최악의 가격 조정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중기, 장기적인 추세로 10,000포인트를 깨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000포인트까지 혹시 가격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좀 매매에 동참을 하거나, 그러니까 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반등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 다 이제 제가 그런 어떤 근거에 대해서 월봉으로 좀 보여드리면 2007년, 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이 어떤 박스권의 고점을 돌파하고 그러면서 2011년 2년을 기점으로 대상승장으로 들어갑니다.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뭐 큰 하락 없이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나스닥의 월봉이에요. 보시면 요때가 이제 2018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하락이 있었을 때고요. 요때가 이제 코로나 폭락장 때 60월봉을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이탈한 적 없이 지속적으로 추세를 좀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월봉으로 보면은 2020년과 21년에 이게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오버슈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거품이 빠지는 과정 안에 있는 거고, 이제 사실 가격적으로는 10,000포인트 정도까지 빠지면 60 월선, 이기도 하고 상징적인 어떤 10,000포인트라는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 반등은 저는 분명히 나와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반등의 포인트는 이번 뭐 한 여름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한 뭐 7월, 8월, 9월 정도에 뭐 반등이 조금 나왔다가 그 다음에 어떤 중기적인 관점에서 여기서 바닥을 잡고 턴을 해줄지 다시 한번 이 10,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지는 뭐 지금 전 세계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경기 침체로 가는지 뭐 이제 못 갈지에 대한 어떤 방향에 따라서 장기적인 추세는 결정이 되어질 거라고 보여지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10,000포인트에서는 내가 지금 뭐 계좌가 좀 많이 물려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한번 어떤 이 10,000포인트에서의 어떤 반등에서 최대한 현금 비중을 좀 마련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저는 짜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000포인트에서 지금 11,000포인트 사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구간 안에서 좀 이렇게 뭐 추가 매수든 신규 매수든 전략을 좀 가진 다음에 반등이 사실 뭐 얼마나 나올지는 뭐 제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최소한 뭐 10%에서 뭐 한 12,000포인트까지는 죽을 땐 죽더라도 반등이 한번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등 나왔다가 뭐 다시 눌렸다가 이렇게 이제
바닥을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등이 나왔다가 죽을 수도 있겠죠. 뭐 정말 최악의 상황에는 반등 진짜 찔끔 나오고 뭐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10,000포인트에서 한번 우리가 뭐 전략은 좀 세워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뭐 관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식량난 관련주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요일날 이제 갭 하락했다가 시장이 양봉으로 채워 올리면 아마 갭만 띄우고 음봉 맞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전장 분위기 보고 시장 반등 나올 것 같으면은 좀 일단 정리하고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진행됐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이제 음봉 맞았다고 해서 얘네가 죽었냐?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얘들 보시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박스권 놓고 뽑고 죽이고 뽑고 죽이고 뽑고 죽이고 이번엔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갭 띄우고 또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구간 안에서 들어왔던 단타 물량들은 웬만하면 이때 아마 다 나갔을 거라고 봐요. 그래 놓고 이런 구간에서 다시 이렇게 하다가 찔끔찔끔 올려서 이런 거 다시 돌파시키면서 파동이 한 번 정도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고려산업이랑 뭐 샘표 이런 애들을 좀 봐야 되겠다. 그 전에 이제 대장이었던 신송홀딩스가 대장 자리를 좀 내어주면서 고려산업이랑 샘표가 좀 이제 수급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신송홀딩스는 이제 낙폭 어떤 과대에 의한 뭐 반등 개념 만약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추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조정 받았다가 이런 식으로 뭐 돌아나갈 가능성이 있겠고요. 뭐 지금 뭐 이제 한일사료랑 고려산업은 그 차트가 거의 좀 비슷해요. 근데 고려산업이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은 대장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세 종목 정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금요일날 개파락했다가 시장 반등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냐? 또 뭐 계속해서 같은 패턴이죠. 식량난 죽으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반등할 기회를 계속해서 노릴 거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정확하게 그대로 또 진행이 됐고 대장이 현대해븐아임을 할 줄은 좀 몰랐어요. 서암기계공업이 좀 치고 갈 줄 알았는데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저는 얘네들도 계속해서 이제 시속 게임 하면서 흐름은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얘네들도 좀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숭이 도창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 절대 이렇게 죽지는 않는다. 충분히 한 번 더 파동 나올 거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일단 지금 뭐 대장은 미코바이오메드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과하게 뽑았죠. 조정 없이 얘네는 이제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 또 눌렀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돌아 나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녹십자 MS는 원래는 얘가 대정이었는데 미코바이오메드한테 대장 넘겨주고 나서 여기서 좀 찌글찌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좀 다시 전고점까지는 파동이 저는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차백신 연구소도 차트가 심상치는 않습니다. 여기서 뽑고 죽이고 뽑고 죽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요 가격대 한 9,500원 넘기는 요런 장대 항모 하나 출현하기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이 흐름을 추적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주 무조건 봐야 되는 애들은 쌍용차 테마고요. 그 중에서 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KG ETS랑 쌍방울 중에 저는 무조건 KG ETS를 공략한다. 뭐 다시 이제 쌍방울이 인수양서를 제출하면서 반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KG 컨소시엄이 훨씬 더 이제 유리한 이제 우선 매수권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쌍방울은 뭐 어떤 그 반등의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스윙 개념으로 오래 끌고 가볼 만한 거는 KG ETS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때도 이제 차트도 그렇고 훨씬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뽑고 죽이고 뽑고 죽이고 뽑고 죽이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돌파해주는 이런 양봉이 하나 나올 건지 이제 다음 주 이제 24일 전후로 해가지고
슈팅이 한번 나와줄지, 뭐 또 시장의 기대랑은 다르게 이대로 무너질지 좀 봐야 되겠지. 웬만하면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워낙 또 끼도 좋은 애들이고, 이대로 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매각 삼성 M&A도 그렇고 매각 재료들이 활발하죠. 일진홀딩스도 보시면 지금 방금 드렸던 KG ETS랑 거의 차트가 뭐 이 정도면은 거의 똑같다라고 보셔도 돼요. 뽑고 죽여놓고 다시 뽑고 다시 죽이고 뽑으면서 이 박스권의 상단 구간에 딱 이제 종가를 걸쳐놨거든요. 여기서 뭐 눌렀다가 이렇게 이제 파동을 뽑아줄지 아니면 한 번 더 또 이런 식으로 눌렀다가 갈지 요 구간에서 이제 고민이 좀 저도 되는데 일진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자체가 좀 당장에는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7월 말에 예비 차리고 8월에 이제 인수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시간을 또 끌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여기서 이제 바로 뭐 보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또 한번 빼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까지도 염두를 해둬야 되겠다. 이제 CIS가 오히려 일진홀딩스보다는 뭐 재료 자체로는 저는 사실은 좀 좋다라고 한번 언급도 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일진 뭐 홀딩스가 좀 더 뭐 주가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는 맞아서 아직까지는 뭐 제 예상이랑은 틀린데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근거는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4조인데요. 여기서 허재명 대표 보유 지분 뭐 53%라고 하면은 거의 뭐 2조 잡고 여기서 지금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3조 돼요. 지분 인수가액만.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일진 머티리얼즈가 아니 일진 머티리얼즈가 매각을 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어 추가 이제 어떤 뭐 비용을 투입을 해서 회사를 더 성장시키느냐 아니면은 이쯤에서 그냥 뭐 지분을 좀 매각하느냐 이런 뭐가 더 지금으로서 좀 효과적인 판단인지 고민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추가 투자에 대한 어떤 부담보다는 그냥 뭐 지분을 좀 매각하는 쪽으로 결정을 지은 건데 이게 단순히 3조, 그러니까 인수를 하는, 인수자 입장에서 단순히 지분만 3조 주고 사면 되는 게 아니라 3조 주고 지분을 산 다음에 인수 후에 이제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고 더 일진 머티리얼즈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5년 내 생산 시설 확충하는 데 필요한 게 3조니까 총 지금 6조 정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야, 6조면은 사이즈가 좀 너무 크다. 그래서 뭐 이제 뭐 블랙스톤이나 뭐 칼라일이나 뭐 국내에서도 MBK 파트너스나 이런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들이랑 뭐 이제 그룹과 어떤 뭐 합작을 해가지고 인수할 가능성도 이제 좀 논의되고 있는 게 이제 덩어리가 너무 커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덩어리가 좀 그래도 작은 CIS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한 3천억 정도 사이즈 되니까 딜 자체가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움직임이 좀 좋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던 건데 그건 이제 CIS라는 종목 CIS랑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종목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CIS는 CIS의 어떤 뭐 관련주가 지금 막 활발하게 가볍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지금 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얘는 너무 무거워서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니고 테마성으로 일진 홀딩스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어떤 뭐 딜의 어떤 덩어리 자체랑은 또 크게 상관없이 그냥 테마로 움직이는 측면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일진홀딩스가 이제 테마주처럼 가볍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고, CIS는 일단은 뽑고 좀 죽어져 있는 상황인데, 얘네도 이제 6월 30일이 예비 입찰이니까 다음 주 정도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차트를 만들어 놓고 다다음 주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다다음 주 정도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뭐 한번 이슈화는 되지 않을까?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또 최근에 워낙 또 이제 뽑고 죽이고 뽑고 이런 패턴이 많으니까 얘네들도 뽑고 뭐 좀 죽였다가 한 번 정도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이제 삼성 M&A 관련주 뭐 우림 PTS가 굉장히 예쁘죠. 전고점을 넘기면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 뭐 이제 뭐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한번 공략을 충분히 해봐야 될 것 같고 한 10,000원 정도까지 조정 나오면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ARM 인수 관련 테마인 가온칩스는 약간 이제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출장 갔다가 오면서 크게 뭐 어떤 M&A 관련해 가지고는 멘트가 없어서 약간 이제 단기적으로는 약간 재료 소멸로 추가적인 어떤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다. 시간에서도 좀 약세를 보였고요. 하지만 한 요 정도 3만 원대 가격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좀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개별주들도 뽑고 좀 굉장히 좀 잘 가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좀 특징이 개별주들 중에 지금 신규 상장주라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 상장한 지만 1년 이하 미만 정도 되는 애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나인테크도 그렇고 세아 메카닉스도 그렇고요. 뭐 퓨런티어 그래서 지금 뭐 요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들은 항상 좀 트렌드처럼 움직일 때가 많아서 상장하고 얼마 안 된 애들이 이렇게 다 같이 좀 이렇게 분위기 타서 움직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상장한 지 뭐 한 6개월 안짝 되는 애들이 재료가 붙어가지고 조금 움직임이 나왔다 그러면은 심상치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뭐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청담 글로벌도 뭐 이제 뽑고 좀 죽이는데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좀 죽일 때 많이 죽이는 경향이 많아서 여기까지 죽였다가 또 다시 이렇게 이제 뽑는다든지 뭐 그런 패턴으로 갈 수도 있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시장이 뭐 좀 반등이 나올 때 봐야 될 걸로 뭐 시장 폭락 전에 그래도 좀 괜찮은 테마였고 시장을 주도했던 신재생 쪽은 뭐 계속 봐야 됩니다. SDN, 뭐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풍력 중에서 CS 베어링 이런 애들도 차트 굉장히 매력적이죠. 뽑고 죽이고 뽑고 여기서 찌글찌글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과정. 왜냐면 얘네들도 지금 장기 이평선들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제 하락각이기 때문에 돌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출렁이다가 이렇게 시장이 안정되는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아마 이렇게 돌아 나갈 수 있다라고 봐서 이제 시장이 안정되거나 반등이 나올 때 봐야 되는 테마인 거고 뭐 원전 관련주 중에 G2 파워도 마찬가지죠. 얘도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상장 개념으로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맞고 좀 눌림이 나왔는데 뭐 원전 중에서 얘만 지금 뭐 세력주처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원전주들은 뭐 크게 움직임이 있는 상황은 아닌데 얘도 보시면 여기서 박스권 플레이가 나오다가 한번 다시 레벨업을 시키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박스권 플레이가 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러다가 또 한번 파동이 이어질지, 이대로 죽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고. 근데 뭐 원전주들도 이 정도면은 조정 충분히 좀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반등이 한 번 정도는 나올 구간까지는 좀 들어온 것 같다. 그래서 뭐 한신기계도 이 정도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서전기전도 최근에 장 안 좋은 거 대비하면 굉장히 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렴 구간에서 방향을 한번 이렇게 틀어주는지 보시고 우진도 뭐 반등 한번 나올 자리는 왔죠. 여기서 이렇게 네, 그리고 뭐 아까 일정에서 여기 있고 근데 7월 1일 날 뭐 요건 이제 너무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긴 하나 7월 1일 날 이제 탄소세 시행 재료가 있긴 한데요. 요거는 뭐 시장을 주도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뭐 재료는 아니고 반짝 반등 정도? 그냥 요 정도 개념으로 뭐 KC 그린홀딩스 뭐 추적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얘도 앞선에서 이런 움직임들도 조금 심상치 않고 이렇게 이제 장 때문에 빠졌다가 빠르게 회복해주는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준비시켜 놓고 이렇게 이제 뽑을 수도 있으니까 캐시 그린홀딩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카톡 사칭범들 때문에 제가 카톡 아이디를 바꿨습니다. 카톡 아이디가 딱 한 번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썼어요.
카톡 아이디를 이제 김프로 30으로 바꿨는데 사칭범들이 만약 요거를 또 따라해서 바꾸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때는 뭐 그때 가서 일단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뭐 이제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